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일선청에 대한 국정감사였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은 물타기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러니까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이 범죄 혐의자가 1,000만 원짜리 룸사롱 접대를 했다고 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야권의 상처를 줄이는 듯 이 황교안 전 대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검사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애가 이렇게 폭로하는 동안 이 해당 검사들은 발칵 뒤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폭탄 선언을 했던, 옥중 편지를 썼던 김봉현 전 회장이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내가 술 사준 사람 그 사람들 아니야 라고 부인하면서 지금 김진애 의원이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검사들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지, 지금 범여권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 김진애 의원의 폭탄 발언 때문에, 실명 공개 때문에 해당 검사는 발칵 뒤폈습니다. 앞으로 김진애 의원 상당히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진애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범죄 혐의자, 금융 사기꾼 혐의자로부터 이 1,000만 원짜리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일단 범죄 여부를 떠나서 명예가 엄청나게 훼손됩니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은 이 사람들, 이 김봉현이 룸사롱에서 접대했다는 이 3명의 검사 가운데 2명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3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그냥 띄웠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고검 및 산하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라임 이 김봉현 로비 대상자로 지목한 전 현직 검사들의 신상정보 3명을 보면 일단 이성범 현 라임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검사, 그리고 밑에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썼습니다. 또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 옵티머스 사기에 연루된 스킨앤스킨 변호사, 그리고 윤갑근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 황교안 대표 시절 영입한 현 충북도당위원장, 이렇게 썼습니다. 황교안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자, 김 의원은 국감장에 이렇게 자료 화면까지 띄우면서 3사람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과연 맞을까요? 자, 김봉현 전 회장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이 1,000만 원 상당의 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A씨는 이들을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고, 실제 라임 수사팀의 3명 중 1명이 참여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사흘간 감찰 조사를 진행해 술접대 검사 3명 중 2명의 이름과 소속을 특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진애 의원이 이 2사람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이 검사와 윤 전 고검장 2명. 그러나 김 전 회장, 김봉현 전 회장, 이 폭탄 선언을 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이 검사와 윤 전 고검장 2명은 술접대 검사가 아니다. 김진애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에 윤갑근, 이성범 검사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김진애는 뭘 바탕으로 이 2사람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자, 윤 전 고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김봉현도 전혀 모르고 김 의원이 언급한 검사 등 누구와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이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 밖에 이야기해보라.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한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찰청도 열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게 무리은행 뭐 등등 사건 뭐 이런 것과 김진애 의원 측이 혼돈한 게 아니냐는 그런 뭐 해석도 나옵니다만, 문제는 김진애 의원이 검사 3명 중 2명을 특정했다는 겁니다. 이성범 서울 남부지검 검사와 윤갑건 전 대구 고검장. 자, 이 두 사람 다 아니라고 김봉현 당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술 사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니야. 아마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김봉현이 진실을 이야기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겁니다. 그러면 왜 김진애는 이런 폭탄성 있는 신면을 공개했을까요? 자, 지금 오늘 국감장 아무말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서울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을 수사할 때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이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키고 또 이 사건 검사들을 자주 바꿔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찍어서 아예 사라지게 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라임 사건을 물타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라임 사태만 윤석열 총장이 이 지휘권을 박탈하면 문제가 될까봐 윤석열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도 배제했습니다. 물론 뭐 윤석열 가족과 관계된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건 역시 수사 지휘권까지 행사할 만큼 심각한 것이냐는 회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 굉장히 다급해 보입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시점에서 서울 남부지검, 자, 지금 서울 남부지검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고 가장 친정부적인 성향의 검사라는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서울 남부지검장 역시 의정부 지검장을 하면서 윤석열 장모를 기소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금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이 헌정사상 3번째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과 총장 처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 이런 무리수를 둔 배경은 뭘까요? 이런 악수를 둔 배경은 뭘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완전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이가 많습니다. 라임 사태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수사가 흐지부지 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이 정권범죄 합수단을 폐지하고 또 담당 검사들을 유임시키라는 윤석열 총장의 부탁에도 다 무시하고
수시로 검사들을 바꾸고 이렇게 흐지부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묵살했다. 이미 그 전에 송사면 남부지검장은 다 보고했고 계좌 추적까지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몰랐다는 듯이 감옥에 있는 범죄 몸통 혐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만 믿고 이렇게 막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 법무부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수사를 방해한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그냥 불나는데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순간을 재촉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 여권 인사에 대한 라임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편지에서 말한 그 주장만 믿고 아직까지 얼마나 제대로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오늘 어떤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는 방탄소녀단이라고 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을 위한 방탄소녀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평정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 총장은 지난해부터 수사 지휘는 물론 일체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처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윤석열 처가 의혹을 이렇게 지휘권 발동에 갖다 붙인 것은 이건 역시 눈에 빤히 보이는 정치 공작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몰아내기 결정판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어떨까요? 지금 하고 있는 추미애의 이런 단말마적인 이런 행동들은 결국은 부메랑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 뒤에 꼽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자, 이제 감정,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라임 사태 정권 핵심들이 이 의혹이 불거진 강기정, 김영춘, 기동민,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지휘하지 마라. 그럼 누가 지휘합니까? 서울남부지검장부터가 지금 추미애 장관 라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문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광고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문재인 캠프에서 홍보 고문으로 일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만든 게 이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는데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사람 눈에는 국회의원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 국감장을 발칵 뒤집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최연소 국회의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입니다. 붉은색 원피스 패션으로 한번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류호정 의원이 오늘 상당히 난감한 일을 당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피감기관의 책임자가 국회의원을 보고 어리다고 생각했는지 여성이라서 그랬는지 어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류호정 의원 어이? 라고 했지만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사람 바로 최창희 대표입니다. 자, 이 공영 홈쇼핑입니다. 공영 홈쇼핑의 대표입니다. 최창희 대표,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홍보 고문으로 참 세세전년 쓰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사람이라는데 그 머릿속에는 독선, 아집, 아무튼 굉장히 권위주의이고 안하무인의 그런 잠재적인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어이? 여성 의원 보고 어리다고? 아무튼 자, 류호정 의원의 나이는 28세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어립니다. 그리고 외모나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받다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최창희 대표의 발언으로 국감장이 발칵 뒤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망신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이 공영 홈쇼핑,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류 의원이 최 대표에게 묻습니다. 공영 홈쇼핑의 부정채용 국정감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공영 홈쇼핑 전문위원의 이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해당 위원이 입사 후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는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입사 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류 의원은 최 사장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사람이다. 공영 홈쇼핑도 믿음과 공정이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전문위원 초빙 공고에서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인데 입사한 사람의 지원서를 보면 자격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똑부러지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채용과 이런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는지 최 대표 20년 전 당시에 저희가 입사할 때도 보통 수습사원으로 입사했다.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싶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류 의원이 답변 도중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자가 용인되지는 않고요 라고 말을 끊자 최 대표는 이를 제지하듯 류호정 의원을 향해 어이!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참으로 건방지고 오만한 행동입니다. 아니 내가 20년 전에 할 때는 이랬다 수습사원이라고 했다? 그게 지금 이거하고 뭐한 게 있습니까? 분명한 규정 위반 이걸 갖다가 따지는데 국회의원이 따지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나이 어리고 여성이라고 해서 어이? 자 그러자 류호정 의원이 곧바로 어이?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가 계속 답변을 이어가면서 질의시간이 끝났고 마이크가 꺼진 류 의원은 추가로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류호정 의원은 언론과 기자와의 만남에서 최 대표가 쳐다보며 어이라고 불러 매우 황당하고 불쾌했다. 다음 질의수서 때 공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그렇게 민주 이야기하고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더니 지금 어느 정권보다도 낙하산이 이렇게 많은 코드 인사가 이렇게 많은 정권은 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수준도 안 되고 선거 때 공을 좀 세웠다는 공신들이 이렇게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채용 다 엉망진창을 하고 소리도 엉망진창을 하고 그래서 정의당 의원이 물은 건데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생각해서인지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는 아주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이거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함께 장관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정 인사하나가 이렇게 그 동부지검장조차도 류호정 의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증이 국민의 대표입니다. 어쨌건 추미애 아들하고 자 그런 김모 대위간에 통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측근이었다고 해서. 자,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아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유는 추미애 아들이 이 김대위에게 카투사 이 6번 마크를 달았다는 김대위에게 전화를 해서 이 휴가 승인을 받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다면 휴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까? 탈령입니다. 근무지 이탈입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자 서울 동부지검장 궤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은 없지만 통화를 했을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비과학적인 논리입니까? 게다가 서울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아들과 김대위의 의견이 상치되는데도 서로 다른데도 모순되는데도 추미애 아들 말만 믿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이게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전주에 국민의힘 의원이 밝혀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 오늘 또록또록 서울 동부지검장의 이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상당히 국면이 전환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아들 큰일 났습니다. 아니 통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화로 휴가 승인을 받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장 김관정 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의 통화 기록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김 지검장은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과 산하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추미애 아들 서 씨와 당시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두 사람 모두 통화 기록이 없는데도 전화로 휴가를 신청했다고 결론낸 것은 부실사라는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전주의 의원에 따르면 추미애 아들하고 지원장교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화 기록이 없습니다. 아예 통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21일 병가 중인 추미애 아들 서 씨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이후 당시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에게 전화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이 전화로 지원장교 김모 대위한테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휴가는 합법적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김 대위는 무슨 소리냐? 나는 추미애 아들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렌식을 해보니까 통화 기록을 보니까 두 사람은 모두 통화 기록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추미애 아들 핸드폰도 김 대위 핸드폰도 똑같이 통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를 해서 휴가 승인을 받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정권의 검찰은 무슨 정권의 개입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결과를 갖다 이렇게 막 하면 국민들이 다 그냥 참고 네 검사님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게다가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충 포렌식 결과 상치된 결론을 내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자, 김지검장 검찰이 서씨 추미애 아들과 김대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전주의 의원은 양자 진술이 다르면 포렌식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술은 기억이 흐려서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포렌식 결과는 객관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주의 의원 말처럼 양자 진술, 김대위와 추미애 아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게 나오면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동부지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결과든지 김대위든 다 엉터리야. 추미애 아들 말이 다 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고도 지금 이 수사를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전주의 의원은 추미애 아들 서 씨가 승인을 받았으면 서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의 통화 기록이 나와야 한다. 통화 기록이 없으면 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관정 지검장 궤변을 내놓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시간이 오래되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 김 대위가 검찰 조사에서 서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 김 대위는 초기에 수사를 받을 때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집에 와서 집에 있는 과거 핸드폰을 갖다가 가지고 포렌식을 맡겨서 그 결과를 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은 아니다. 사실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이미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위가 뒤에 했던 진술, 추미애 아들한테는 대단히 불리하니까 다 묵살시키고 당신 말은 신뢰성이 없어. 킬! 하고 검사는 추미애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 진술만 가지고 이런 수사 결과를 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포렌식 결과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포렌식 결과에 분명히 통화 기록이 없답니다. 그러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휴가 승인을 받았다는데 통화도 안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정말 이 나라는 추미애 지 마음대로 나라입니까? 서울 동부지검장은 추미애의 무슨 개인 비서입니까? 자, 아무튼 오늘 이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검찰 수사 결과가 있습니까? 포렌식 결과가 과학적인 것은 믿지도 않고, 포렌식이 시간이 오래되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